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마지막 영상 이후로 약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커뮤니티로 간간히 안부는 전했지만 그걸로 너무 부족했죠? 이사를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집 정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동안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아빠의 교육법이란 책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하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아 선호 성향이 짙게 깔려있다. 가정의 생계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오래된 성역할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이런 성선호 현상이 자리잡게 된 데에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장 과정에서 말썽 피우는 일도 적다는 선입견의 지분이 크다. 쉽게 말하면 아들보다는 딸을 키우는 일이 훨씬 쉽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그 키우기 어렵다는 아들을 둘이나 키우는 아빠가 있다. 이 책은 제주도 의사 김석이 두 아들과 함께 삶의 여정을 떠나는 과정을 담은 교육 에세이이자 지난 8년간의 자녀 교육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은 교육 백서다.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한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어야 한다처럼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운 노하우들이 있다. 저자는 이런 것들이 실천되기만 하면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성적 향상과 동기부여까지 따라온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을 읽은 아빠 독자들은 저자의 생생한 경험을 거울 삼아 더 좋은 아빠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며 엄마 독자들은 남편과 아들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는 아직 아빠는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야 할 예비 아빠의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육아에 대해선 뒷전인 경우가 많죠. 특히 아빠와 아들 사이라면 더 서먹하고 어려워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나 부모가 되는 건 처음이기에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두 아들의 아빠인 김성님도 여느 아빠와 다르지 않았지만 진정한 아빠의 의미를 깨달으며 아들들과의 관계를 바꿔나갔는데요. 이 책엔 실제 겪으며 있었던 일들과 그로 인해 변화되는 아빠와 아들들의 관계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책 표지에도 적혀있듯이 그냥 아빠의 교육법이 아니라 가정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그로 인해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노하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각 챕터마다 마지막에 내용을 정리해 놓은 강의 노트를 3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엄마 아빠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강의 노트 1.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라. 너는 무엇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니? 쉴 때는 무엇을 하고 싶니? 부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한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게임이나 스마트폰, 유튜브 시청을 금지하거나 안 좋은 것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충분히 알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말해주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반대하는 부모의 입장도 솔직히 얘기해주는 것이 좋다.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 복습이나 책 읽기, 학원 다니기 등 인생을 길게 보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말해주어야 한다. 나는 게임을 무기로 아들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물론 공부나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저절로 게임 같은 보상이 없어도 되겠지만 한창 놀고 싶어 하는 청소년기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지금은 게임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내 역시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단순히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게임이 아니라 신뢰이다.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 고객들은 예전에 입었던 옷을 떠올리게 된다. 그것이 브랜드다. 고객들에게 브랜드는 신뢰이다. 그 신뢰는 옷을 입고 생활하면서 쌓인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과 깊은 신뢰가 쌓여야 한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 부모-자식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 긴 여정이다. 나는 이 신뢰를 쌓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대충 하지 않았다.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서로 신뢰가 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속은 신중히 하게 됐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계약으로 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켰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지금은 아들들도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아직 어리지만 약속에 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신중한 편이다. 함부로 한 약속의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된 것이다. 약속을 정할 때 나는 아들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았다. 친구처럼 생각했다. 아들들이 이건 부당하다고 말하면 역지사지를 기억했다. 이렇게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약속을 정하고 그걸 확실히 지키는 일이 꾸준히 쌓여 우리에게는 신뢰가 쌓였다. 아들들 입에는 아빠는 약속은 꼭 지키시니까 라고 할 정도로 신뢰 브랜드를 정립했다. 아들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핵심은 아이들이 누리는 보상을 충분히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일이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부와 책 읽기를 다 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게임을 편하게 즐기도록 인정하고 아이들이 나 오버워치 마스터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꼭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아이들은 어리다는 것을 명심하자. 게임으로 할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할 일은 다 안 하고 게임 시간만 지키는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는 게임의 단점만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게 된다. 계약서를 쓰고 처음에는 잘 지키지 못하는 아들들을 보면서 나는 아래의 속담을 되새긴다. 시작이 반이다.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러면서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를 떠올린다. 강의 노트 2. 아버지, 당신은 중요한 인물입니까? 1.
아들들 고맙소.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아빠가 아이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연구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럼 아버지는 아이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자기 자신은 불행하고 고되게 산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아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아들들 덕분에 책을 쓰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들 덕분에 내가 크고 있다는 것을. 책에도 나와 있듯이 평생 책을 읽는 걸 싫어했던, 아니, 읽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내가 아들 덕분에 책을 읽게 되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우쳤다. 책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구나. 아들들 덕분에 나는 더 겸손하게 되었다. 우리 집 가훈은 겸손하면이다. 나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겸손하면을 가훈으로 정했고 그 후 나도 가훈을 보면서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병원에서도 원훈으로 정해 환자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또한 아들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뿐만 아니다. 아들들 덕분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집에 와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기사를 자주 보곤 했다. 아들들이 유튜브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 했더니 아들들은 아빠도 많이 보잖아 하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부터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확 줄였다. 집에서나 출근해서도 스마트폰은 최대한 손에서 놓으려고 하고 있다. 많이 좋아졌다. 덕분에 남는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고 지금처럼 글도 쓸 수 있다. 아들들 덕분에 소통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의사인데다 큰형이어서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곤 했다. 아들들이 나와 대화할 때 내 말을 잠자코 듣고 있으면 나는 내가 잘 설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아들들은 자기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자기 주장을 피력했다. 그때 나는 경청을 잘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부터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끊지 않고 듣기 시작했고 친구들, 환자들,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한다. 아들들 덕분에 집이 즐거워졌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갈 때 아들들이 없으면 조금 서먹서먹했다. 그렇지만 아들들이 자라 할아버지, 할머니와 소통을 하고 난 후에 나랑 아내의 부담이 줄었고 덕분에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도 함께 갈 수 있었다. 아들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해외여행을 가면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수는 할아버지 손을, 현은 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간다. 아들들 덕분에 아내와 싸울 일이 없어졌다. 아니, 싸울 수가 없다. 하루는 아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 말에 나와 아내는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싸우는 부모가 되었다. 아니, 진짜 싸울 수가 없는 부모가 되었다. 아들들은 싸우려면 자신들이 없을 때 싸우라고 한다. 아들들 덕분에 젊어졌다. 내 친구들은 힙합 노래를 모른다. 나는 매우 잘 안다. 아들들과 같이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을 다 챙겨봤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들들과 같이 듣는다. 인성보소, 베라 등 아들들이 쓰는 단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들들 덕분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를 할 수 있다. 이 점이 제일 고맙다. 아들들이 없었으면 집에서 게임을 하는 남편을 진짜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을 아내 모습이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는 컴퓨터 2대가 있다. 수와 현 둘 중 한 명이 학원을 가게 되면 나는 집에 있는 아들과 2대의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 너무 좋다. 모두 아들들 덕분이다. 아들들 고맙소. 2. 가장 즐거운 성공.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세계 최고 부호 워렌 버핏, 명예를 얻은 링컨, 존경을 받는 이순신 장군 등을 꼽을 것이다. 그렇다. 모두 크게 성공한 분들이다.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진학했다. 본과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 시험 기간에는 잠을 거의 자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다. 인턴, 레지던트 시절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항상 힘들게 보냈다. 그러고 나서 내과 전문의가 되었다. 일단은 성공했다고 나름 느낀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인고의 과정을 거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임종자들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재산, 명예, 친구들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임종을 맞기를 누구나 기대한다. 나는 수년간 봉지기로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았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보이지만 가족 없이 쓸쓸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분도 매우 많았다. 그런 분을 볼 때면 참으로 서글퍼진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볼 때면 그래도 이분은 행복한 분이구나 하고 느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임종 순간에 가족관계에서 판가름 난다고 보면 정확하다. 나는 과연 가족과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지, 가족에게 못다 해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슴 아프게 해준 것은 없었는지를 떠올릴 것이다. 이때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많은 추억을 떠올리며 만족을 느낀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리라. 이처럼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들과 즐거운 관계로 한평생을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공이다. 그렇지만 이 성공은 다른 성공과는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성공은 과정에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힘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즐겁지 않다. 내 아들들은 나를 좋아한다. 현의 스마트폰에는 내 번호가 잘 놀아주는 아빠로 저장되어 있고 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와 대화하기를 즐기고 많은 토론을 한다. 이 순간에도 의사로서 성공한 것보다 아들들에게 좋은 아빠가 된 것이
더 큰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아들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면 이 성공은 지속될 것이다. 아들들과의 관계에서 성공은 큰 의미가 있다. 다른 성공들과 다른 중요한 점은 그 과정이 힘들지 않고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들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빠가 되어가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성공이다. 3. 인생의 동반자가 되자. 공부를 왜 해요? 우연히 차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이란 뭘까요? 왜 인간은 사는 건가요? 6학년 중반 사춘기가 시작될 때 수가 했던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을 아이가 갑자기 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을 들이더라도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어야 한다.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요즘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기나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논해야 할 상대는 부모님이다. 6년 전 나는 병원의 봉직이었다. 나름 병원에서 역량이 있어 월급도 많이 받는 상태였다. 그즘 개원을 하고 계신 원장님의 건강이 위중하니 나에게 병원을 인수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다. 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개원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다가올 줄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그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만나고 조언을 구했다. 네 분을 만났는데 반반이었다. 네 분 모두 나와 이해관계가 조금은 있는 분들이어서 본인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아버지에게 여쭤보았다. 아버지는 바로 달려와서 병원에 함께 가서 보고는 위치도 좋고 시장 근처라서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다. 그래서 그날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개원한 지 6년 차다. 나름 성공한 병원이 되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면 후회했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반드시 아버지에게 여쭤보고 결정한다. 아버지는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조언을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결정한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되어서 아버지에게 의견을 묻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내 주위의 많은 친구들은 아버지에게 묻는 것을 꺼린다.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도 갖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그리 좋은 것일까 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어이가 없는 질문이나 지나친 질문도 혼내지 않고 편하게 대답해준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대견한 일이니까.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이는 아버지의 지혜를 몰라봤던 자신의 무지를 역설적으로 한탄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내가 14살 때 아버지는 너무 무지해서 옆에 계시는 것조차 참기 힘들었다. 그런데 21살이 됐을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리 유식해지셨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한때 인터넷에서 떠돌았던 아버지에 관한 유머이다. 결국 아버지의 존재는 아이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된다. 4살.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 7살. 엄청 많은 것을 아신다.
12살. 저것도 모르시네. 14살. 고리타분하시다니까. 21살. 구제불능 구닥다리셔. 35살.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부터 여쭤봐야겠어. 50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60살. 정말 많은 걸 아셨던 분이야. 65살. 한 번만 더 아버지와 상의해 볼 수 있다면. 강의 노트 3. 가랑비에 옷 젖는다. 1. 신뢰 쌓기. 2. 추억 쌓기. 3. 서로 달래주기. 4. 고민 들어주기. 5. 사소한 것을 알아주기. 6. 서로의 개성 알기. 가랑비를 맞아본 사람은 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알겠지만 언제 이렇게 젖었나 할 것이다. 아이들과 지내는 것도 비슷하다. 아들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친해졌구나 할 것이다. 아이들도 아빠랑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지금은 편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색하지 않은 유아 시절부터 노력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유아 시절에는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나 게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이 되면 아이와 아빠 둘 다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가성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주기. 아주 오래된 친구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성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친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사소한 일 같은 많은 일상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다. 그냥 이성적인 끌림 없이 순수한 친구처럼 이런 일상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젖어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상을 함께하면서 친구의 사소한 것까지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사소한 것이 서로 친밀감을 더하는 무기가 된 것이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 일이 바쁜 아빠들은 누구나 아들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주 못 놀아준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날에는 놀이동산에 가서 아주 열심히 놀아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아빠는 그날 녹초가 된다. 그래도 아들들하고 오늘 많이 놀아줬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놀이동산에서 놀아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행사일 뿐이다. 아이들과 지내면서 중요한 것은 1분이라도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매일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를 온전히 아이들에게 투자하면 1년이 지나면 3,650분이 된다. 시간으로 따지면 152시간이나 된다. 아주 많은 시간이다. 아빠들은 아이들과 지치도록 놀아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나는 바쁜 아빠이니까 이럴 때라도 아이들이 즐겁도록 놀아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온 힘을 기울여 놀아준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자기 옆에서 있어주는 것이다. 내가 아들들과 친해지고 아들들이 잘 놀아주는 아빠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많은 시간을 아들들과 보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들들의 일상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상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친해지는 방법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아들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들들 사이에서 같이 자기, 같은 드라마 보기,
아들들 좋아하는 만화 같이 보기, 삼국지 만화책 같이 읽기, 같이 등산하기, 같이 여행 가기, 걸어서 3분 거리지만 같이 걸어서 아들 학원에 바래다 주기, 학원에서 데려오기, 주말에 테니스, 탁구 함께 치기 등으로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한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들들과 친해지고 더 많은 추억을 쌓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엄마는 아들이 힘들어할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면서 친밀도를 늘리고 돈독하게 지낸다. 그렇지만 아빠는 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려 주거나 직접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서로를 알아간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공간에서 기억에 남을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아빠의 애정을 느끼는 것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줄 때다. 그것이 좋은 기억으로 채워지게 된다. 나도 아버지와 어릴 적 기억 중에서 오토바이가 고장이나 언덕 위에서 함께 내려가면서 시동을 걸었던 기억이 또렷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고장난 오토바이 때문에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그때 기억이 좋은 추억이 된 것이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활동이라도 아빠와 아들이 같이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속까지 훈훈해지는 정과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 아빠와 아들이 낚시를 갔는데 3시간이 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아들에게는 그 일 자체가 추억으로 남게 된다. 남들이 보기에 아주 소소하고 단순한 일이라도 얼마든지 둘만이 공유하는 의식이 될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유대감을 키워주는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놀아주는 일은 고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아빠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아들이 커가면서 그래도 나를 좋아하고 따르겠지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빠와 추억을 쌓지 않으면 아빠를 좋아할 수가 없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다. 아빠하고 쌓은 추억이 있어야 할 얘기가 있지.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뭔가를 공유해야 한다. 아들들과 같이 그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공간에서 같이 뭔가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아들들이 그 시간에 아빠를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귀찮을 때도 있다. 나는 나가기 싫은데 친구들이 축구하자 하며 부를 때가 있다. 나가기 싫어도 친구가 다음에 안 놀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간다. 아빠도 마찬가지다. 아들들이 같이 하자는데 피곤하다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아빠를 더는 찾지 않을 수 있다. 편한 아빠 되어가기.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먼저 나를 내어줘야 한다.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들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나도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항상 콤플렉스가 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아들들에게 솔직하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아들들도 아빠가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가서기가 좀 더 편하게 된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는 편해야 한다. 강하다고 하면 아들들이 쉽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아버지 자신도 힘들어진다. 모든 일에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실수해도 웃어넘기는 편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 앞에서 실수도 하고 그 실수를 웃으면서 인정하는 아빠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실수했을 때 웃으면서 아빠를 쳐다볼 수 있다. 아빠로서는 재미가 없는 것도 같이 해줘야 아들과 친구가 된다. 가령 보드게임 같은 것은 처음에는 너무 재미가 없다. 거의 노동에 가깝다. 그렇지만 아들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다 보면 재미있어지고 어느 순간 보드게임에 빠지게 된다. 가랑비가 내릴 때는 책이나 가방으로 몸을 가리며 가지 않는다. 그냥 맞으면서 간다. 그렇듯이 우리도 아들들과 지낼 때 온몸으로 같이 있어줘야 한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그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옷이 젖는다. 그리고 지속해서 같이 있어줘야 한다. 한두 번 같이 있었다고 추억이 생기지는 않는다. 큰 사건이 있어야 추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참 어렵다. 내 자식이지만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 맞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참 모르는 존재들이다. 그렇기에 자식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아빠도 아들을 알아갈 수 있고 아이들도 아빠를 알아갈 수 있다. 나는 아들들이 자라는 모습을 다 봐왔으므로 아들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성격이 어떤지를 조금은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아들들은 나를 어릴 때부터 봐온 게 아니므로 나를 다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내가 마음 아파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들들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숨기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한 일, 창피한 일은 다 숨기면서 아들들에게 알아주기를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과정을 이겨내는 힘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이런 자존감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형성된다. 애착이란 삶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결속감을 뜻한다. 애착 관계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형성이 된다. 아주 사소한 집안일 또는 주말에 음식 만들기 같은 일을 같이 해보자. 함께하는 작은 활동을 통해 서먹서먹한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다. 단순한 일을 의식처럼 공유하라. 단순한 일을 공유하는 아빠와 아이의 친밀한 관계는 사춘기 시절의 정서적 고립감과 파도처럼 밀려오는 정서적 흔들림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바로 시작하자. 아이 옆에 가는 것을 말이다. 아이가 저녁에 학원 가는 길을 같이 가보자. 그 길이 비록 1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길이라도 같이 가보자. 오히려 짧은 길이라서 손을 잡고 가도 어색하지 않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소한 것들은 기록해두자. 어렵지 않다. 치킨 텐더 소스는 케이준 소스로 주세요.